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원자의 구조였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죠. 상상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상상도 일이죠, 일. 그래서 일인데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있어요.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미래 시대에는 아주 가치 있는 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 상상, 또 옛날부터 상상을 해서 원자가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밝혀낸 과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었죠. 자, 누구부터? 돌턴부터 시작을 해서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 단순히 나온 게 아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보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낸 거잖아요. 톰슨의 실험, 원자의 전기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전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 상상을 안 하면은 이러한 개념들을 해석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자, 러더포드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 알파 입자를 원자에 두드려서 핵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원자의 구조가 어느 정도 밝혀지게 돼요.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자의 구조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이 제대로 안 밝혀졌느냐? 핵 주위의 전자가 어떤 상태로 존재할 것이냐 하는 거. 자, 이것이 제대로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연구를 하게 되는데 보어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한 것이 우리 오늘날 현대 원자 모형을 완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어라는 과학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어라는 과학자가 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원자에다가 가한 거죠.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뭘 분석을 하게 되느냐? 빛을 분석을 하게 돼요. 수소 방정관이라 그랬는데 형광등과 비슷한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전자와 입자의 충돌, 원자의 충돌에 의해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빛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보이는 빛을 해석을 해서 원자가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상상을 해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뭘 알아야 되느냐? 빛을 알아야 되고 빛을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빛을 분석하는 기구, 간단한 기구가 분광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말이에요. 분광기를 이렇게 눈에다가 보고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분광기예요, 분광기. 자,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 보게 되면은 이 빛이 여기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빛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빛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1학년 때도 공부를 했죠. 그렇지만 이걸 모르면은, 빛을 모르면은 보어라는 과학자가 한 실험 이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부터 우선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빛이 무엇이다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빛에 대해 가지고 다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빛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강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강자라는 입자. 자, 강자라는 입자가 뭐 하게 되느냐?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죠. 에너지. 운동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 에너지죠.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너지. 그래서 이 강자라는 입자는 입자인데 이 강자가 이렇게 직선으로 축축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게 되느냐? 파동을 형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공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야구공과 빛은 야구공처럼 이러한 강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렇게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느냐?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면서 날아간다 이런 얘기죠. 실제 야구공을 엄청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은 야구공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빛은 입자선과 파동선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라. 그러면은 이 빛은 다 같으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다르냐? 빛은 강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파동이 다른 거죠. 파동이 달라요. 파동 꾸불꾸불한 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꾸불꾸불한 정도에 따라서 뭐가 나오게 되느냐? 색깔이 에너지가 달라서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이라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색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색이 따지고 보면은 빛 에너지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빛 에너지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빛을 보게 되면은 어떤 놈들은 자 프리즘에 통과시켜보면 어떤 놈들은 여기에 어떤 놈들은 이렇게 퍼지게 되죠.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은 색깔이 없죠.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이 구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광기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빛이 이렇게 퍼져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퍼져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태양의 빛은 무수히 많은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태양빛이 아니라 빛이 일부만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돼요. 에너지가 하나가 오게 되면 색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 개가 오게 되면 색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세 개가 오게 되면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 것, 자 빨간 빛만 왔다면은 여기에 선이 하나만 끄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얘기예요. 좀 더 꾸불꾸불한 것, 자 꾸불꾸불한 파동, 꾸불꾸불한 놈이 오게 되면 여기 부딪히게 되면 더 많이 꺾이겠죠. 이렇게 꺾여서 여기에 이렇게 선이 끄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스펙트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몇 종류의 에너지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 것, 파란 것 이렇게 또 오게 되면은 또 꺼이겠죠. 여기 하나 더 오게 되면 또 하나 더 여기 이렇게 선이 꺼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빛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정확하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빛, 태양빛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무수히 많은 종류가 오게 되니까 선이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이 이렇게 쭉 꺼이게 되겠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쭉 다 나온다. 그럼 세 종류만 오게 되면은 세 개의 뭐가 끄이게 되죠? 선이 끄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래. 그래서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그 해본다면은 자,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뭐가 오게 된다 그랬죠. 이러한 파동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자, 적외선 여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가시광선 여기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자외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자, 빛 전자기 팔을 구분 지어질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요거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요거는 너무 세기 때문에 안 보이고 이거는 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또 스펙트럼을 어떻게 나누었죠? 스펙트럼을 나누는 방법에 자 시간이 될란지 모르겠네요. 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죠. 글자 그대로예요.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겠어요. 여기 빛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세 가지가 오고 있다. 근데 여기 어떤 물질을 이렇게 놨어요. 물질을 여기 놨을 때 이 물질이 누구를 가져가 버렸느냐? 요 에너지를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에너지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뭘 가져간 거예요? 흡수해 간 거죠. 흡수해. 원래는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야 될 선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하면은 이 흡수 스펙트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태양의 빛이다. 태양의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뭐가 나오게 돼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겠죠. 그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다 있고 여기에서 이 물질이 까만 것만 흡수해 가버리면은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여기 색깔이 있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여기 누구가 없어진 상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선이 없어진 상태, 여기만 이렇게 까만 선이 탁 끄이게 되어 있죠. 하나만 흡수해 가면 말이에요. 그러면 빨간 거하고 파란 것하고 다 흡수해 갔다. 그럼 선이 몇 군데 끄이게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까맣게 끄이게 되겠죠. 여기는 에너지가 안 오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 에너지들을 여기서 이 물질이 흡수해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이 이 세 가지를 흡수를 했어요. 자, 여기 이와 같은 것이 되게 되겠죠. 이것이 흡수를 하면은 흡수한 것을 그대로 나중에 환경이 바뀌면은 다시 내놓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이것이 태양의 빛이 물이라 생각을 한다면 말이에요. 이것이 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시 나중에 환경이 바뀌면은 물을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물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자, 조건이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그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뭘 하게 되느냐? 방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다른 거는 없고 이것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게 되는데 그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예요? 자, 빨간 것과 여기 파란 것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질이 이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이렇게 내놓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문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흡수를 하든 방출을 하든 선으로 나오면은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스펙트럼이 뭐다 하는 것, 빛을 분석을 해놓은 사진이고, 이 스펙트럼을 해석할 줄 알아야만이 빛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만이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뭘 했느냐, 여기에 있는 스펙트럼에 관계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빛마다 왜 에너지가 다르고 이 에너지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자, 빛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러한 파동이죠. 이런 파동이에요. 그러면은 빛의 에너지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파장이란 뭐냐? 여기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될 때 이 길이를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간 파의 파장은 여기서까지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파란 파의 파장은 여기서 이까지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에너지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에너지 하면은 나와야 되는 게 변화도 변화. 자, 에너지 하면은 변화도 변화. 그래서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변화를 더 많이 일으켰는지. 그 빨간 것보다는 파란 것이 약 2배, 약이 아니라 2배 더 변화를 많이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 파보다 파란 파가 에너지가 2배 더 크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는 파장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파장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디지털화 되도록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파를 약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파가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1초라면은, 여기서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1초라면은 이 1초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게 되느냐? 주기라고 얘기하죠. 주기. 1초라는 것이 주기다. 빨간 파의 주기는 1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란 파의 주기는 얼마나? 여기가 이까지가 1초니까 한 번 이까지 오는 거니까 0.5초 걸리죠. 0.5초. 그래서 빨간 파의 주기는 1초, 파란 파의 주기는 0.5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중학교 때 다 배웠죠. 그리고 1초 동안에 몇 번 이렇게 반복됐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진동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 빨간 것은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됐죠? 한 번이죠. 그래서 빨간 것의 진동수는 1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파란 것이 몇 번 진동했느냐? 한 번, 2번 이렇게 진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 것의 진동수는 2다. 빨간 것은 1이다. 그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가 있죠. 역수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라는 것, 빛 에너지라는 것은 뭐하고 비례한다. 진동수하고 비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과학자들 있죠. 자, 이쪽에 에너지를 두고 여기에 진동수 F라고 둔다면 이 관계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냐. 이와 같은 직선의 관계 그래프가 나오게 되더라. y = ax 관계 그래프죠. 그래서 이것이 상수죠. 상수를 h, 플랑크 상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E는 HF, 여기 F는 진동수죠. 요거는 상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진동수, 숫자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실제 알고자 하는 그거는 목적은 뭐예요?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 거죠. 원자의 구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쓸 수가 있느냐?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에너지를 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빛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스펙트럼이었죠.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 여기 가져왔어요. 스펙트럼 여기 가져왔는데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왔다. 자, 이것이 수소의 스펙트럼이다. 그럼 왜 이렇게 선으로 나오게 되느냐? 이 빛이 연속으로 안 나고 이렇게 선으로 나오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어라는 과학자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해석을 해서 알아낸 거죠. 구조가 어떻는지를.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에너지와 변화의 관계죠. 에너지와 변화의 관계. 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수소 원자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게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었죠. 밝혀져 있었어요. 그럼 핵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누구의 변화냐? 전자의 변화죠. 그래서 전자가 변하는데 전자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전자가 여기 돌고 있다가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렇게 튕겨져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갔다가 또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방출하면서 여기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 여기 선이 꺼 있으니까 지금 이 흡수한 걸 우리는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출한 걸 체크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선을 끄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놈은 이 선이다.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놈은 이 선이다. 이 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이 이 선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금방 했었어요. 이거 했죠. 진동수가 다른 거죠. 진동수가 다른 에너지다. 다시 얘기하면 꾸불꾸불한 전도가 다른 에너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소의 원자 핵 주위에 여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것이 에너지를 받았다가 이렇게 튕겨져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아무 자리나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선을 보면 안다. 만일에 여기도 머무를 요 중간이죠. 요 중간에도 머무를 있고 어느 부분에나 머무를 수 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앞에 여기서 수소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수소 원자를 한 개는 취할 수 없다 그랬죠. 많은 수소들을 가지고 하는데 수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놈은 여기, 어떤 놈은 여기 막 전자들이 이렇게 막 쭉 연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건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패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패턴.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에너지를 흡수하고 여기서 이까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렇다면은 핵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트랙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 디지털화되어 있다, 뒤에 양자화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양자화. 여기는 머무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양자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정수배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누구가 밝혀지게 된다. 수소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게 된다. 그럼 이걸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1학년 때 좀 배운 거 있잖아요. 뭘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원소를 찾는데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스펙트럼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원소 분석을 할 수 있다. 왜?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느냐? 봐요. 자, 여기 원소마다 뭐가 다르게 되어 있죠? 핵의 수가 다르게 되어 있죠. 핵의 수가 다르고 또 전자의 수도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럼 핵의 수가 다르고 전자의 수가 다르면은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뭐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힘이 다르게 되어 있죠. 힘이 다르니까 다시 이 거리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원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관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원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원소는 자, 요 에너지만 조사해 보면 돼요. 에너지를 조사해 보면, 다시 얘기하면 요 선을 조사해 보면, 요 선을 조사해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어떤 원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에너지의 크기를 알면은 원소마다 이 트랙이 다르니까 원소마다 이 트랙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원소마다 이 트랙이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트랙만 조사를 해본다 그런다면 어떤 원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원소 분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스펙트럼을 가지고 원소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죠. 자, 이제는 확장을 시켜야 되죠. 단순히 원소 분석, 스펙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게 되는지 원자의 구조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